경계를 넘다. 잠을 청하는데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장거리 비행에는 웬만큼 익숙해져 있음에도 기지를 하듯 들까부는 흔들림은 여전히 두렵다. 앞쪽의 대형 TV 스크린 속의 작은 비행기는 여태 베링 해협 상공을 향해 날고 있다. 아시아 대륙과 북미 대륙 사이의 태평양 북단의 바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이미 두 대륙의 경계를 향해 바다 위를 날고 있는 셈이다. 인천공항을 이륙할 때의 가슴 아리던 증상이 다시 도지는 것 같다. 아마도 또 다른 경계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리라. 여행을 할 때마다 여러 단계의 경계를 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여행은 어머니와의 작별이 그랬고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도 경계선을 넘는 것 같은 아릿함이 가슴을 맵게 했다. 이번 여행이 유난히 내게 마음 편치 않은 이유는 어머니 때문일 것이다. 또 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회의적인 생각을 숨긴 채였다. 어머니와의 이별에 이렇듯 아릿한 증상을 느낄 줄은 나는 알지 못했다. 늘 넘기 힘든 경계가 둘 사이에 가로놓인 듯, 그것은 결코 넘을 수 없는 선인 듯 그대로 방치해둔 채 대면대면은 관계였기 때문이랄까. 발 아래가 까마득하고 망망한 바다라는 사실이 비행기 흔들림과 함께 마치 번지점프를 앞둔 사람처럼 식은땀을 느끼게 한다. 잠은 포기하겠구나. 나는 스크린에다 준 눈길을 당기며 의자 포켓에 꽂아둔 책을 펼친다. 책에다 눈길을 주느라면 잠이 오게 될지도 모른다. 장거리 비행 중에는 나는 되도록 내용이 무겁거나 지루하여 평소에 손에 잘 들지 않는 책을 택한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노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하나는 잠을 청하기 위해서이다. 읽고 싶지 않는 책만큼 좋은 수면제 역할을 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잘 익혀지면 그것은 그대로 여행에서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기도 했는데 이것은 내가 잦은 장거리 여행의 경험에서 얻은 나름의 지혜라면 지혜이기도 하다. 내 몸이 상공에 떠 있다는 사실도 잠시 잊고 책 속에 몰입하려는데 어디선가 아기 칭얼대는 소리가 들린다. 한국 시간으로 대낮인 이 시간에 작은 창 가리개를 모두 닫고 조명등도 끈 채 억지로 잠을 청하게 하니 아기도 잠을 잘 수가 없던 것일까. 어쩌면 비행기의 흔들림에 아기도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아기의 칭얼대는 소리는 대형 TV 화면의 바로 앞좌석에서 들려왔다. 소리로 미루어 젊은 엄마의 첫 아기일 것이라는 짐작을 한다. 어른도 쉽지 않은 장거리 비행을 저 아기는 무슨 일로 해야 하는 것일까? 아마도 공부하는 아버지를 찾아 젊은 엄마와 가는 길일 것이라는 상상을 나는 또 다시 하며 책 속에다 눈을 고정시키려 한다. 미안하구나.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눈은 활자에다 두고 있는데 날 앞에다 두고 하신 어머니의 말씀이 먼저 떠오른다. 어머니는 출국을 앞둔 내게 그렇게 유언하듯 말씀하셨다. 미안하구나. 란 말과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어머니의 말은 뜻밖이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어머니로부터 그 말을 듣기 위함은 아니었다. 갑자기 입원을 하셔야 했던 어머니,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상면을 위한 여행이었고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주어진 기회에 마음껏 모녀간의 정을 나누기만 하면 되던 여행이었다. 어머니와 머물며 이전에는 없던 살가운 정을 나누고 이제는 떠나야 했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결코 드러낸 적이 없던 말을 하셨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신 어머니. 차마 하기 힘들었을 그 말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한 그 일을 되돌아본다.
그때 어머니는 정말 그러실 수밖에 없었을까? 얼굴도 익히지 못한 그 아이를 그렇게 떠나보내셔야 했던 것일까? 떠나보내는 일만이 진정 이를 해결하는 길이라 여기셨던 것일까? 그래서 그 아이를 떠나보낸 후에 내 삶이 진정 그와와 함께 할 삶보다 행복해진 것일까? 어머니의 바람대로? 만일 어머니의 결단이 날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실패한 결정이었다. 내가 실패한 결정이라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그 아이를 지우고 어머니의 생각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결정은 오히려 온전하던 모녀 간의 관계까지 악화를 시켰으니 그래서 갈듯 내가 어머니를 떠난 삶을 살면서 어머니가 원하신 방법의 삶과는 어긋나게 살고 있으니 실패한 것임에 분명하다. 어머니께 나는 어쩌면 내가 겪은 아픔과 같은 농도의 고통을 안기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자식을 생으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어보시라는 억하심정. 베링해협을 건너고 북미 대륙을 가로질러 그 먼 곳에다 둥지를 옮긴 내 저희는 아마도 그런 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머니에 대한 나의 정보다 불과 두어 주를 함께 거하며 나눈 정이 더 깊어졌는지 여러 과정의 경계를 벗어나 멀어져 오는 길은 내게 힘들다. 자꾸만 마지막을 의식하기 때문인 것 같다. 비행기는 어느덧 미동 없이 날고 있다. 벨트 사이인 사라지자 사람들의 입에서 가벼운 안도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긴장해서 놓여나는 소리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더러는 잠을 자든가 숙모에게 마실 것도 정하며 한결 안락한 분위기가 되었다. 다리를 제대로 펼 수 없는 좁은 공간에다 몸을 구겨 넣은 채 몇 시간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뒤틀리고 다리가 저렸다. 나는 화장실도 다녀올 겸 자리에서 일어나 일부러 좀 걸어 비행기 꼬리즈음에 있는 화장실로 나선다. 화장실 앞 작은 공간에는 몇몇의 사람이 선 채 다리를 일렁이며 가벼운 운동을 하기도 하고 아기를 안은 중년 여성이 훨씬 넘어 보이는 여인이 가려진 창을 조금 연 채 바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좀 전에 칭얼대던 그 아이인 것일까? 할머니라기에는 좀 젊어 보이는 그 여인의 품에 안겨 눈을 말똥이고 있는 아기의 얼굴에서 좀 전에 칭얼대던 그 아이를 생각할 수는 없었다. 아이의 입에는 플라스틱 젖꼭지가 물려 있었다. 힐끗 내려다본 바깥엔 구름에 평원을 이루고 있고 비행기는 순항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한다. 그냥 편안히 집안에 있는 느낌이랄까? 장거리 비행은 어쩌면 이 기분 때문에 하는지도 모른다. 구름 아래가 여태 북태평양인지 아니면 북미 대륙인지 가름을 알 수가 없다. 단지 비행 시간을 미루어 아직은 멀었다는 짐작만 할 뿐 나는 차례를 기다려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부터 바라본다. 장거리 여행 때에는 화장도 피하고 옷이며 신발도 되도록 집안에서처럼 편안한 차림으로 하는 것은 여행을 가볍게 하자는 나름의 방법이다. 그러나 거울에 비친 푸석한 얼굴은 그래서인지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 나이 들수록 언니 모습이네. 어머니의 병실에서 어머니만큼이나 오랜만에 만난 이모는 날 두고 그렇게 말했다. 어머니의 유일한 혈육이 어머니를 닮은 일에 당연한 일이겠지만 나는 그 말을 그렇게 기껍게 받지 않았었다. 내 반응에 어머니는 침묵하셨다. 어쩌면 어머니는 당신을 닮았다는 말에 대한 딸의 반응에 서운함을 그렇게 침묵으로 대신하셨는지도 모른다. 이모의 말처럼 내가 나이 들수록 어머니 얼굴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어머니의 딸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마음 때문인지도 모른다. 미워하면서도 닮는다는, 그렇다 나는 어머니를 참 많이도 미워하고 원망했다. 그 미움은 지금도 침전물처럼 내 가슴 밑바닥에 남아있다. 내가 어머니를 그럴 수밖에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할 그때면 그 미움이라는 침전물도 없어질까? 그것은 내 삶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그러나 그리 쉽게는 풀릴 가능성이 없는 숙제이기도 하다. 어머니는 내가 마치 남자를 몰랐던 딸처럼 살아주기를 원했다. 20이 안 된 나이에 어머니 모르게 가진 생명은 어머니에게 생명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딸이 만난 흥액으로 치부되었다. 그 생명을 떼어보내기만 하면 내가 다시 남자를 몰랐던 그때의 순결로 돌아가는 것으로 어머니는 억지를 부리셨다. 그러나 내게 그 생명은 지우면 없어지는 단순한 흔적은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새로운 세계에서 얻은 두려우면서도 벅차던 희열이었다. 아이는 아마도 내가 그 아이를 얻었을 때 즈음의 나이가 되었겠다. 내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도 아기를 안은 중년의 여인은 물끄러미 구름만 끝없이 펼쳐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구름은 늘 그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은 충동지를 느끼게 한다.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듯 구름 조각 위를 깡충깡충 건너뛰고 싶은 충동지를. 여인의 품에 안긴 아기는 플라스틱 젖꼭지를 문 채 잠이 든 것 같다. 아기의 엉덩이에는 띠가 둘러져 여인의 어깨와 연결되어 있다. 아마도 며느리나 딸을 대신해 아기를 안아주는 것 같았다. 나는 금방 자리로 돌아가지 않은 채 여인의 품속에서 잠이 든 아직 베넷머리도 깎아보지 않았을 것 같은 아기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낳아본 적은 있어도 키워본 적이 없는 나는 아기의 모습으로 나이를 가름하기가 실은 힘들다. 첫 돌이 지나면 아기는 저렇게 자라는 것일까? 잠든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아 보고 싶다. 내게도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릴 때가 있었던가? 헝겊으로 불러온 배를 더 이상 가릴 수 없던 지경이 되어서야 어머니가 아시고 내린 결단은 일단은 낳자는 것이었다. 낳는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도 달리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비 없이 키운 어린 을딸이 혼전에 만삭이 되었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발등을 찢는 한탄과 동시에 날렵한 대책을 먼저 세우셨다. 그리고 다그치셨다.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상대가 누군지 더욱 모른다. 끝까지 입 다물고 나 하는 대로만 따라해라 라고. 어머니가 세운 대책이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는 나는 짐작할 수가 없었다. 다만 내게 다른 세상에 알게 해준 남자의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 그런데 그 사실이 너무 엄청난 내 몸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 날 두렵게 했을 뿐이다. 나는 하루빨리 내 몸의 변화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것은 몸의 성장과는 달리 정신은 어쩔 수 없이 어렸던 내 나이와 상관있던 일이었었다. 함구를 당부하는 어머니의 대책과 내 두려움이 맞아떨어지면서 만든 결론이 낳기는 하되 그 아이를 볼 수 없는 일이란 사실은 나중에야 알 수 있었다. 이미 그 아이가 내 품을 떠난 후에